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구조 개편과 관련된 그 내용 중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리고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서 우리종합금융과 그리고 우리벤처 파트너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서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을 각각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리고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갑니다. 저도 솔직히 이런 주식이라든가 무형재산 쪽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부동산에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그런지 좀 어려워요. 좀 약간 좀 이렇게 가까이 가기에 마음 편하게 다가갈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오늘 저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우리는 이제 그 전반적인 개요 사항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회사 간의 주식 교환 계약을 통해 자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를 지주회사로 전부 이전을 하고 자회사의 주주들은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일종의 흡수 합병 형태입니다. 그리고 주식의 이제 포괄적 이전은요, 주자가 빠졌네요, 여기.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자회사의 주식 이전 계획에 의해서 자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를 신설되는 지주회사로 이전을 하고 자회사의 주주들은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일종의 신설합병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든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요,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현물 출자적 성격이 강하지만 우리가 상법에서 규정하고는 있는 현물 출자와는 달리 당해 출자 재산의 조사 절차를 가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 자회사 입장에서는 재무구조에 변동이 없고 그리고 완전 모회사는 기존의 완전 자회사 주주가 신규 주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등이 증가해서 기본적으로 회사 채권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채권자 보호 절차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식 교환은 자본금 증자 등기가 이루어지고요. 주식 이전인 경우에는 설립 등기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리고 포괄적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상법상 특이 절차를 제가 간단히 두 가지로 이제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교환 이전 계약서의 작성 및 공시입니다. 주식 교환이라든가 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당의 주식 교환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입니다. 여러분, 주주총회 특별결의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되고요. 당의 주식 교환과 이전 계약서를 주주총회 회의일에 2주 전부터 주식 교환이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그 시점까지 반드시 본점에 비치해야만이 합니다. 제가 꼽아본 두 번째 상법상 특이 절차는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때 이러한 반대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가 이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주총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해서 기재한 그 서면을요, 회사에 대해서 제출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살펴보실 내용은 세법상 관련 규정입니다. 세법상 관련 규정은 제가 크게 4가지로 꼽아봤습니다. 가장 관심이 있으실 부분이죠. 과세특례 내용입니다. 조특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리고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과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세법입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한
지방세법 특례 제한법에 대한 그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증권거래세 면제, 이제 과점주주의 증권거래세 면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여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있는 세법상 규정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특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세 이연이에요. 자,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 요건은요. 상법 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리고 360조의 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이 상대방 법인의 완전 자회사로 되는 경우 사업 목적의 교환이어야 됩니다. 사업의 목적성은 사업의 포괄적 교환 이전일 현재 1년간 계속해서 사업을 하던 내국 법인 간의 주식 간의 포괄적 교환이 일어난거나 포괄적 이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 자회사의 주주가 완전 모회사로부터 교환 이전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 그 교환 이전 대가의 총 합계액 중에 주식가액이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그 주식이 완전 자회사의 최대 주주 등에게 완전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이상으로 배정이 돼야 되고, 완전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의 최대 주주 등이 이러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해당 지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지분의 배정 연속성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완전 자회사가 주식의 교환 이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해야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리고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을 했을 때는 우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발생한 완전 자회사 주주의 주식 양도 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완전 자회사의 주주가 완전 모회사 또는 그 완전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두 가지예요. 완전 자회사 주주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주식 교환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이연이 되고요. 만일 금전으로 받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 자회사 법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 주주인 경우에는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을 해서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제 특이한 경우에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했을 때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라든가 법인세 등을 추징을 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완전 자회사가 주식교환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한다거나 지배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과세 이연 받은, 과세 특례 적용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합니다. 토의 나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 살펴보실 내용은 지방세법입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된 부분인데요.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리고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리고 포괄적 이전으로 완전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완전 모회사가 취득하는 완전 자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이때는 간주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요. 우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1항 14호에 규정된 내용인데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든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아까 우리가 조특법 제38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한 그 주식이 포괄적 교환 이전을 위해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때 증권거래세가 100% 면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내용은 재산세제 중에 증여세 과세 부분입니다. 증여세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열거주의가 아니고 완전 포괄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제가 한번 두 가지를 갖추려 봤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례 첫 번째는요.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한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의 평가액과
완전 모회사가 되는 이제 완전 모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상증세법상의 그 평가의 차이, 즉 교환 차익이 존재했는가 안 했는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서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 그 내용은요, 이 이익에 대해서 산정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우리 증여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을 해서 증여세를 과세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판결 요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제 2018년 3월 29일 선고된 2012-27787 판결 내용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판례 번호 있잖아요. 12-2. 자, 27,787번 판결을 찾으셔가지고 판결 전문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판례는 최근의 판례입니다. 굉장히 이제 이슈화됐던 판례인 것 같은데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는 경우에 이때 상증세법, 이제 옛날 상증세법인데, 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5호, 남옥에 따른 변동 그 전후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다뤘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판례는요, 이제 고등법원에서 난 그 판례 2심을 뒤집은 사안이에요. 자,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심은 이 사건 남옥에서 정한 변동 전후 가액을 합병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지 않고 상증세법 63조 법입니다. 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증여재산가액이 피고가 산정한 다음에 이를 기초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피고가 산정한 증여재산가액보다 많아 이 사건 처분이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다라고 판단했다. 즉 고등법원에서 요렇게 그 주식이 포괄적 교환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그 남옥에 따른 변동 전후의 가액을 산정을 할 때 고등법원 2심에서는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그 증여재산을 그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 원심의 판단, 즉 2심의 판단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재산가의 산정 방법에 관한 그 법리를 오해해서 판단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입장은 뭐냐? 주식이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산정할 게 아니고 그 남옥에서 정한 변동 전후의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 남옥에 따른 변동 전후의 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3, 4, 5, 6항을 준용을 해서 산정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이, 그렇죠. 이 2심이 상증세법 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부가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즉, 부가처분이 적법하다라고 판단한 그 원심을 환송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2년 12월 29일에 선고된 사안이고요. 판례 번호는 2019-19입니다. 자, 궁금하시죠? 이 사안이 이제 증여세가 굉장히 많이, 한 10몇 억인가 추징을 10몇 억인가? 이제 증여재산가액이 아마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10몇 억에 대해서 그 추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판결 번호 갖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아유 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해서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구조에 대해서, 구조 개편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어떻게 보면 공부도 참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업의 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 중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리고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그 전반적인 사항, 제가 이제 개요 부분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어떻게 보면 좀 엑기스적이고 굉장히, 메리트가 넘치는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든가 포괄적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채권자 보호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 그리고 출자 재산의 조사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상법상의 이러한 어떤 절차를 거치라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로 와닿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러한 절차, 이러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든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인 경우에는 우리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38조에서 과세특례를 규정을 하고 있다. 즉, 과세를 이연시켜주는 그러한 규정이 있다는 점. 그 과세 이연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4가지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고, 사후 관리도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부수적으로 과점주주에 대해서 간주취득세가 면제가 되고 증권거래소 때는 면제가 된다. 그리고 증여세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런 증여재산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여러분 대법원 판례를 연결을 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되게 제가 버벅대네요.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좀 미약 하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내용을 좀 더 찾아보시고 판례도 한번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담세무에게서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